오늘은 그 범라의 증득 인간개발 시리즈 5권은 뭐 다 읽었죠. 그래서 이제 5권은 다 읽었으니까 오늘은 6권입니다. 태양의 탄생 범나라 인간개발 시리즈 태양의 탄생 범나라. 이 인간개발 시리즈 제6권 태양의 탄생 범나라입니다. 이 책은 까맣게 생겼어. 앞에 책은 빨간 거. 그 범나라 공부는 인간의 정체성을 깨닫는 공부예요. 그리고 주체성을 세우는 공부예요. 깨닫고 세워서 그 정체성과 주체성을 깨닫고 세우면 인간이 곧 하느님임을 알게 되는 거죠.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내 안에 하느님이 있고 내가 곧 우주이며 내가 곧 전체인 것을 압니다.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고생하다 한줌 먼지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하찮은 존재가 아니고 우주의 그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가슴이 뛰게 될 거예요. 조금 전에 잠깐 또 생각에 속을 뻔 봤죠. 어제 만두를 손님이 몇 개 사왔어요. 또 밥솥에다가 버리기 아까우니까 넣어놨어. 근데 여기에다 막걸리 한 잔 먹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났어요. 아마 막걸리를 사러 갔다면 이런 시간은 없었을 거야. 막걸리 마시는 것이 공부하는 것보다 좋다? 좋으면 막걸리를 마시러 갔겠지. 그런데 막걸리 마시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하는 게 좋겠다. 술 마시는 것보다 공부하는 게 더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그렇게 돼. 혼자 내는 방법을 알아야 돼. 나이가 많아지면. 근데 이제 자기를 깨닫는 그런 훈련이 이제 감각개발이에요. 큰 소리로 책을 읽는 것. 그 책을 읽으면서 자기 그 소리를 귀로 듣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아니지, 나지. 나는 내가 말을 하면서도 내 소리를 안 들어. 또 다른 사람 소리도 안 들어. 그냥 말만 주구장창 할 뿐이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 맨 먼지만 피우고 모래성을 쌓는 거죠. 다 바람을 잡으려는 헛짓거리를 무지무지하게 하는 거죠. 생리기 공부를 해서 인간개발 자아완성을 이루어서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받고 나온 그 의미를, 가치를, 역할을 해야 된다.
알겠지. 알았으면 공부를 한번 해보자. 인간개발 시리즈 제6권 태양의 탄생 봄나라. 그래, 어떤 애가 야 갈비집이냐 뭐 그렇다고 물어보던데 또 여름에는 또 여름나라냐 이렇게 물어보는 애가 있대. 봄나라 책 읽기 과정은 사람이 되는 공부입니다. 몸이 동물이고 마음이 귀신입니다. 그러므로 동물의 소리가 나오고 그 소리의 내용은 귀신짓거리입니다. 의심하고 부정하고 시비 걸고 따지고 시기 질투에 맨날 싸우는 소리입니다. 안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되어야 동물을 다스리고 귀신을 다스립니다. 내가 동물 소리를 내고 귀신 소리를 내고 있는 그 현장을 자기가 발견하기만 하면 사람인 이상 당장 고치겠다는 발심이 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몰라서 고치지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봄나라 책 읽기 과정은 사람이 되는 공부입니다. 봄나라 수련회 책 읽기 과정 문의 02-765-2848 안내 봄나라.com. 이 책이 2009년 9월 2일 상생하는 만큼 이 제유 010-2295-3337 그때는 그랬었나봐. 아니 여기에는 또 무슨 그림이 있지? 매도의뢰 고객, 전속중개, 강릉부동산 협동조합, 강릉부동산 협동조합, SNS, 블로그, 인터넷 방송, 지역정보지, A4, 게시전단, 기타 채널, 매수의뢰 고객. 여기에 그 아이디어가 이렇게 있었구나. 이렇게 이제 부동산 중개업을 전속 중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전속 중개의 흐름 도해를 정확히 있게 이제 그려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요것이 이제 나의 비즈니스 모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우리 정보망 그리고 홈페이지 그리고 이제 강릉부동산넷에 세세하게 그림과 영상과 음원 파일로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계속 사람들에게 알려줄 거라는 거죠. 알게 될 거라는 거죠. 태양의 탄생 봄나라. 태양의 탄생 봄나라. 봄나라 책은 정신에 관한 훈민정음이다. 봄나라 책 읽기 과정은 몸과 마음의 지배를 받고 있는 덜된 사람, 못된 사람들로 하여금 정신을 깨닫도록 하여 정신이 주인이 되어 몸과 마음을 부리고 쓰는 명실상부한 사람이 되는 과정이다. 대부분의 경전을 비롯한 명상 관련 책들은 깨달음에 대하여 생각으로 묘사한 언어로 쓰인 책들로서 정신을 차려 정신을 깨닫도록 하는 실제 과정으로 인도하는 법이 없다. 있다 해도 생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타율적인 명령으로 나가 자발적으로 바라는 감각의 개발과는 무관하다. 깨달음은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이라고 하는 마음에 대한 즉각적인 감각을 통하여 보고 알아차려 마음을 비우도록 하여 정신이 들게 하여야 정신을 깨달음이 가능하다. 봄나라 책은 감각의 언어로 쓰인 그림으로 생각을 동원하지 않고 감각으로 글을 읽기만 하면 되므로 글을 읽으면 머리에 기억으로 남는 것이 없어 텅 비워지기 마련이다. 또한 성리가 글마다 들어있으므로 생각이 바라는 질문거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작용을 하여 쓸데없는 생각의 난무가 그치게 되어 마음이 고요해진 가운데 책 읽기가 수월해진다. 봄나라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신 차리는 법에 관하여 일관하고 있다. 정신 차리는 법이란 일상생활 가운데 몸과 마음을 보고 알아차림으로써 마음이 비워지게 만들어 정신이 차려지고 정신이 들어 정신을 깨닫게 만든다. 봄나라 책은 수행과 생활이 분리되지 않는 정신 차리는 법이다. 항상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끝없이 편한 것만을 추구하는 동물성을 길들이고 다스리고 부릴 수 있어 가상공간 어두움 속에서만 존재하는 환상 귀신성에 속지 않고 끌려다니지 않고 다스리고 부리는 온전한 사람이 된다. 봄나라 책은 정신에 관한 훈민정음이다. 나란 말이 인도어나 유태어나 중국어와 달라 감각적으로 소통이 잘 되지 않아 생각으로 해석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이해하고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으므로 일상적인 언어로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로 쓰인 책이다. 그러므로 책 읽기 과정을 통한 도 닦는 책으로는 봄나라 책이어야 한다. 봄나라 책 읽기를 통하여 득음이 되면 텅 비고 고요하고 뚜렷한 정신이 주가 되어 정신을 차려 순하고 어진 마음으로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부리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첩경이다. 이거 목요서는 책을 제대로 읽어봐야겠는데. 차례 1. 감각개발 프로그램 봄공부의 수행 3단계 돌아봄의 수련 몸 돌아봄 동정리려 정할 때 공부 호흡 돌아봄 심장의 박동 맥박 돌아봄 몸의 아픔 돌아봄 동할 때 공부 몸 동작 돌아봄 자기의 말소리 돌아봄 들어봄 자기의 걸음걸이 돌아봄 자기의 얼굴 표정 돌아봄 식사 중 돌아봄 일하는 중 돌아봄 목욕 중 돌아봄 시청각 중 돌아봄 이 마음 돌아봄 몽중 이려 생각에 돌아봄 A 과거심 돌아봄 미래심 돌아봄 C 현재심 돌아봄 나 감정에 돌아봄 본격 돌아봄 숙면 이려 바라봄의 수련 몸과 마음 바라봄 자연을 바라봄 사람을 바라봄 이 태양의 탄생 봄나라 소리내어 읽기에 대하여 눈으로 정확하게 보기, 입으로 정확하게 읽기, 귀로 정확하게 듣기, 이해하기, 체험기 쓰기, 책 읽기 과정의 중요성, 감각개발 과정, 책 읽기, 득음의 경지, 공부나 일을 잘하지 못하는 까닭, 소리와 표정, 지식이 아닌 감각으로 대화하는 법, 생각이나 언어의 허구성에 속지 않는 경지, 무엇 때문에 공부하는가? 인간개발, 자아완성의 기본구도 감각개발을 왜 해야 하는가? 도를 닦는다는 말의 뜻은 변성이란 무엇인가? 부정적인 생각을 다스리는 법, 감각과 생각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삶, 중심을 잡아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고 운행하는 방법, 컨디션을 조절하며 살자 만물의 영장, 정신일도 하사불사 존재 자체를 즐기자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법 무궁무진한 에너지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사랑하기 봄나라 비결 창조의 내적 과정 돌아봄으로 존재 자체를 음미하기 동하는 마음을 부동심으로 만들기 생각을 다스리는 법 현상도 못 보는데 어찌 본질을 보겠는가. 봄나라 키가 나왔습니다. 본연의 자기가 주체가 되어 살아가는 삶, 부동심 만들기, 봄나라 책 읽기 안내, 감각과 생각을 부려쓰는 법, 보통의 경지, 석굴암, 조각품을 본 소의 부동심에서 본 부정과 긍정, 부동심에서는 살맛 죽을 맛이 한 맛이다. 생각 말을 깨달음. 봄나라 이정표 태양의 탄생 태양의 삶 빛은 진공에서 나온다. 진공묘유 50일 무제 오후의 수행 책 읽기 과정의 효과 텅 비운 가운데 살자 정신이 우주만유의 시다. 여의주를 굴리는 법 정신의 구조와 속성 늘봄의 생활 책 읽기 과정 가이드 지침 책 읽기를 통해 사람답게 말을 구사하는 능력을 연마한다. 소리와 표정의 의식 수준이 나타난다. 봄나라 책 읽기 과정은 사람이 되는 공부입니다. 평소의 마음가짐, 정신, 몸, 마음, 책 읽기의 세 가지 중점사항, 변성, 양성, 설성의 수행법, 책 읽기, 정신 차리고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사다. 봄나라 책은 정신에 관한 훈민정음이다. 후기. 일 돌아봄 합일 잉태 초견성. 인간은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이원성으로 미수가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시간적으로 앞생각과 뒷생각으로, 공간적으로 안의 생각과 밖의 자기로 이원화되어 분열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두 개의 자기를 하나의 자기로 합일시켜야 할 운명입니다. 영적인 난자와 영적인 정자가 잉태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는 자기 정자와 보이는 자기 난자와의 사이에 거리감이 존재하므로 항상 그리움, 외로움, 답답함, 허전함의 상태를 살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움, 외로움, 허전함, 답답함을 해소하고자 한 생각을 발동하여 밖으로 재생명리를 추구하는 과정을 택합니다. 극소수의 사람들의 외적으로 추구해서는 결코 영적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내적으로 시선을 돌려 추구하는 것이 소위 자기를 찾아가는 여정이요, 영적으로 거듭나는 과정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분열된 상태에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는 자기의 정체성을 깨달으려야 깨달을 수 없습니다. 보는 자기가 보이는 자기를 향해 끊임없이 파고들어가 하나가 되어야 비로소 자기의 정체성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일러 초견성이라고 하고 합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봄나라에서는 돌아봄의 생활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일단 그리움, 외로움, 답답함, 허전함의 문제는 사라집니다. 본격적으로 안으로 파고들어가기 이전 단계로서 몸과 마음 돌아봄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마련입니다. 몸 돌아봄 동정이려 내면으로 방향 전환하기 위한 준비 단계 1. 정할 때 몸 돌아봄, 호흡, 심장, 맥박 돌아봄, 동할 때 몸 돌아봄, 언행, 표정, 동작 돌아봄, 잡았다 놓쳤다를 되풀이하면서 줄기차게 나아가야 합니다. 이 마음 돌아봄 몽중이려 내면으로 방향 전환을 완료하기 위한 준비 단계 2. 몽중이려는 비단 밤에 꾸는 꿈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낮에 꾸는 꿈까지도 아울러 말하는 것으로 생활 전반에 걸쳐 생각, 느낌, 감정으로 만들어 대립하고 반목하고 질시하고 갈등하고 아파하고 따지고 다투고 싸우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슬퍼하는 내면의 모습과 소리의 일체의 현상에 깨어있음을 말합니다. 이게 뭐야, 몽중이려? 동정이려와 몽중이려 단계는 밖으로 향하던 에너지를 꺾어 180도 완전히 안으로 향하도록 방향 전환시키고 정착시키는 과정입니다. 본격 돌아봄 숙면 이려를 통한 합일, 내면으로 원점으로 행진 파고들기, 원의 완성. 몸 돌아봄 수행에서 동정이려가 되고 마음 돌아봄 수행에서 몽중이려가 되어야 비로소 깊이 잠들어서도 동시에 깨어사는 상태가 감지가 됩니다. 아직도 이원성의 범주이므로 합일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드디어 하빌의 간절함이 생김으로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의지와 힘이 생기고, 파고 들어감이 시작되고 잠시라도 중단되는 순간이면 여지없이 밀린다는 절박감을 느끼게 되고,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는 젖먹던 힘까지 기울여 최후의 남은 힘을 몰아 하빌을 향해 극치를 향해 용맹정진 행진을 거듭하게 됩니다. 동정이래 몽중이래가 되어야 잠이 들어서도 깨어있는 숙면이래가 됩니다. 그리하여 자나깨나 안주나 서나 깨어있는 오매 이래가 됩니다. 사람이 할 일이 여기까지입니다. 용맹정진은 자연히 저절로 진행되기 마련입니다. 그리하여 예기치 않은 어느 한순간 줄기차게 파고들던 자가 문득 사라지면서 하빌이 됩니다. 드디어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구별이, 분열이, 관념이 사라집니다. 여기에서 모든 삶의 문제는 순간순간 새롭게 시작되어 대립갈등, 투쟁의 패턴이 영구히 사라집니다. 떠돌이 별이 북박이 별이 되었답니다. 영적으로 거듭남입니다. 이제 이원성의 중생이 일원성의 아기로 거듭난 것입니다. 드디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바라봄 어라 몸과 마음 길들이기 중견성 영적으로 합의를 이루어 자기의 몸과 마음이 주인이 되었으나, 어린이가 황소꽃비를 잡고 이끌어도 몸과 마음 황소가 말을 잘 듣지 않는 것과 같은 상태를 겪게 됩니다. 아직 60조 세포의 주인임을 각인시키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머슴이 주인 말을 잘 듣지 않는 상태입니다. 여기에서는 바라봄이 주인이 되어 몸을 바라보고 마음을 바라보는 수행이 진행됩니다. 마음을 바라봄을 통해 성질을 파악하고 다스림으로써 성질을 바꾸고, 몸을 바라봄을 통해 기질 체질을 바꾸어 원만한 성질 기질 체질로 바꾸어 명실상부한 주인 어른으로 성장해 갑니다. 이러한 과정을 보는 것을 중견성이라고 합니다. 늘봄 어르신 무심 상견성 몸과 마음을 바라봄이 늘 깨어있고, 몸과 마음이 거부하고 저항하지 않고 순종하게 되면 몸과 마음에게 모든 걸 맡김이 이루어져서 무심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몸이 가장 두려워하는 아픔을 넘어서게 되고, 마음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도 넘어서게 됩니다. 무심의 경지가 되면 정신과 마음과 몸이 일체가 되어 돌아가는 무위의 삶이 시작됩니다. 마음으로 말하면 두 개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고, 몸으로 말하면 상단전, 인간, 중단전, 하늘, 하단전, 땅, 식물, 동물이 하나로 통하여 천지인의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 사람은 천지 몸뚱이에 목을 매어 우두머리가 됩니다. 비로소 명실상부한 만물의 영장으로서 천지를 운행하고 만물을 장량하는 우주의 주인공이 됩니다. 사람의 완성이요 삶의 완성이요, 이것이 사람의 성공입니다. 돌아봄의 수행, 몸 돌아봄, 동정일이여 시간적인 합일, 정할 때 공부, 앉거나 누워서 하는 공부, 호흡 돌아봄, 하루중 잠자리에서 일어난 직후에 하는 일조조무와 하루를 마감하고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하는 일석조무를 기본 수행으로 하되, 시간이 나는 대로 틈틈이 앉은 자리에서 가부자나 반가부자 자세를 취하고 수련을 합니다. 가급적 결과부자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은 것은 몸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아픔이므로, 약간의 고통을 통해 아픔을 거부하고 저항하고 기피하는 도르장머리를 고쳐 아픔을 조복받기 위함입니다. 몸을 조복받지 못하면 마음 돌아봄에서 다시금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펴고 몸에 힘을 뺀 다음 호흡을 돌아봄하면 호흡이 멈추어지고 숨이 죽어지면서 배꼽 아래 하단전 부위로 힘이 들어가게 되고 내려가게 되고,
있고 하단전에 힘이 주어지면서 중단전과 연결되면서 숨이 살아납니다. 이와 같이 하여 숨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과정이 한 호흡지간으로서 상단전의 호흡 돌아봄이 실현된 것입니다. 이러한 호흡 돌아봄을 통해 호흡작용이 하단전과 중단전의 상호 작용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호흡을 우리가 잃어버렸지만 사실은 우리가 아기적에 하던 호흡인 것입니다. 이러한 호흡 수련을 통해 우리는 마치 아기가 된 듯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숨을 돌아봄으로 숨이 한동안 멈추게 되고 멈추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쓸데없는 생각도 잘 일어나지 않게 되어 산란한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안정이 됩니다. 몸에 숨이 끊어지면 죽음입니다. 숨이야말로 생명의 줄이고 천지의 조화입니다. 하단전이 바로 지구의 중심이라면 중단전은 하늘의 중심인 태양에 해당되며 상단전은 인간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호흡을 돌아봄하는 것은 천지의 운행을 돌아봄입니다. 여기에서 인간이 가연 천지의 주인이고 만물의 영장임을 깨닫습니다. 심장의 박동, 맥박 돌아봄, 호흡이 하단전과 중단전의 합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상단전을 통해 알아차리게 되면 상중하가 삼위일체이고 천지인 삼합이 하나임을 알게 됩니다. 숨이 자연스럽게 쉬어지고 호와 흡의 간격이 길어지노라면 생각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감각이 살아나서 심장의 박동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마치 날씨가 청명하고 기후가 온화할 때 인간의 마음도 따라서 청명하고 온화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의식하지 못하던 심장의 박동을 느끼게 되면 정할 때만이 아니라 동할 때도 마음만 먹으면 즉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수행이 여기에까지 이르게 되면 심호흡이 이루어지고 심장의 박동도 아주 느리게 되고 심지어는 심장이 한동안 정지된 것과 같은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심장의 박동이 느껴지는 것은 호와 흡의 사이에서이고 심장의 박동을 숫자로 세어가면서 헤아릴 수 있습니다. 심장은 태양의 빛을 통해 지구의 빛과 에너지를 공급하듯이 호흡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을 전신에 공급하느라고 그렇게 박동을 쉬지 않고 하고 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호흡과 심장 박동을 돌아봄을 통해 소우주의 주인이 되고 대우주의 주인과 둘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여기까지의 수행이 정시에 앉아서 하는 몸 돌아봄의 수행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수행을 통해 감각이 살아나고 의식 수준을 향상시켜 몸보다 더욱 미세한 마음의 움직임, 생각, 느낌, 감정을 돌아봄하는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몸 돌아봄 수행은 몸이 정할 때 공부로서 정중동의 공부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할 때 공부로서 동중정하는 몸동작, 표정, 언행의 돌아봄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몸의 주인이 되어 가기 위한 수련의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공부가 하기 싫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앉아서 공부할 겁니다. 책을 오늘은 1시간은 꼭 읽게 될 겁니다. 앉아서 할 때 어디 보자. 편안하게 앉아서 이제 책을 읽어보자. 이렇게 이렇게 되네. 몸의 아픔 돌아봄. 다리를 꼬고 앉아있노라면 다리가 저려오기도 하고 아파오기도 합니다. 몸이 유연하지 못하고 단단한 데다가 심리적으로도 아픔을 기피하고 거부하고 저항하기 때문에 아픔은 배가 되고 증폭이 됩니다. 몸의 아픔을 돌아보노라면
마음이 나서서 몸을 구제한답시고 급하고 사납게 하다 보면 차츰차츰 거부하고 저항하는 사나운 마음이 순해져서 몸의 아픔을 돌아보노라면 마음이 나서서 몸을 구제한답시고 급하고 사납게 굴다 보면 아픔을 없애기는커녕 아픔이 증가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돌아봄하다가 보면 차츰차츰 거부하고 저항하는 사나운 마음이 순해져서 돌아봄이 오롯해집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몸도 부드러워집니다. 몸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순해지면 아픔을 수용하는 용량이 커집니다. 이렇게 되면 몸에 힘이 빠지고 근육이 유연해집니다. 몸의 아픔을 돌아봄하는 수행을 통해 몸의 가장 취약한 부분인 아픔을 다스리고 넘어서게 됩니다. 몸의 아픔에 겁내거나 도사리지 않는 막강한 주인으로 성장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몸은 주인을 믿고 자기의 실력을 온전히 발휘합니다. 몸의 아픔을 이기면 무병장수 길과 동시에 영생의 길이 열립니다. 나 동할 때 공부 A 몸동작 돌아봄 우리는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므로 몸에 사로잡혀 몸을 자기로 착각하여 몸종 노릇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몸을 다스리고 부리기는커녕 몸에 이끌려 무기력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몸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주인의 권능과 지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몸동작을 돌아봄하여야 합니다. 몸에 갇혀있는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몸 돌아봄을 통해 몸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몸으로부터 벗어나야 몸을 바라봄할 수 있고 몸을 다스리고 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무의식적인 몸 동작이 하나하나 잡히기 시작하면서 의식적이 되어갑니다. 의식적이 되어감에 따라 몸의 노예는 몸의 주인으로 탈바꿈합니다. 몸 동작이란 수족을 놀림입니다. 손발을 움직이는 모습을 즉시적으로 돌아보면서 수행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자꾸만 놓치지만 좌절하지 않고 다시 잡기를 거듭하면 놓치는 때보다 잡는 때가 더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몸동작 돌아봄을 통해 우리는 돌아봄의 능력을 개발하여 의식 수준을 성장시켜갑니다. 이렇게 몸동작 돌아봄을 지속하다 보면 몸동작의 주인이 생각이 아님을 은연중 알게 됩니다. 생각이 몸동작의 주인이 아니고 봄이 주인이고 무심이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감지하게 됩니다. 나아가서 한 생각이 몸동작을 이끌게 되면 대단히 몸이 무겁고 힘이 들고 괴로워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한 생각을 동원하여 몸을 움직이는 예전에 버리장머리를 버리고 그냥 무심으로 저절로 몸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하여 몸동작 돌아봄이 잠시라도 끊어지지 않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몸동작 돌아봄을 통해 몸의 주인이 봄이고 봄이 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자기의 말소리 돌아봄, 들어봄, 대부분의 경우 자기의 말소리를 자기가 듣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말하는데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말하는 것으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면 자기가 하는 말소리를 자기가 듣지 못하게 됩니다. 듣지 못하면 자기의 말소리를 고치거나 다스릴 수 없습니다. 오늘은 공부하는데 여러 번 자세를 바꿨네. 앉아서 하다가 소파에 앉았다가 이제 의자에 앉았어요. 듣지 못하면 자기의 말소리를 고치거나 다스릴 수 없습니다. 말하는 것으로부터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기의 말소리를 돌아봄하면 됩니다. 말소리를 돌아봄이 자기 귀로 들어봄입니다. 자기의 말소리를 들어봄이 되어야 자기의 말소리가 너무 큰지 작은지
너무 빠른지 느린지 흥분되어 있는지 안정되어 있는지 가늠이 되어 즉시적으로 고치거나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내는 목소리는 음색, 음정, 리듬, 박자가 있습니다. 자기가 내는 소리를 자기가 들을 수 있어야 자기의 말소리를 파악하여 상대와 경우에 따라 알맞은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새는 두드려 보면 무슨 종류의 새인지 알 수 있고, 동물도 소리만 들어보면 무슨 동물인지 알 수 있고, 사람도 말소리만 들어보면 어떤 수준의 에너지권에서 나오는 소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언제나 자기의 말소리를 돌아봄하면서 살면 은연중에 자기의 말소리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꿈에서 내는 소리가 줄어들고 소박하고 진실하게 나오는 소리가 늘어갑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소리 다르고 목구멍에서 나오는 말소리 다르고 가슴이나 아랫배에서 나오는 소리가 달라 말소리에도 그 깊이에 따라 울림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의 말소리를 들어봄으로써 자기의 말소리가 여우소리를 내는지 늑대소리를 내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는 소리를 내면 울 일이 벌어지고 답답한 소리를 내면 답답한 일이 벌어집니다. 건조하고 메마른 소리를 내면 가난을 면치 못합니다. 자기의 말소리를 스스로 의식하는 생활을 하면 자기의 의식이 그만큼 높아지고 말소리가 달라져 운명이 바뀌고 팔자가 달라집니다. 우리 모두 거짓소리, 사나운 소리, 추한 소리를 바꾸어 진실하고 순하고 아름다운 말소리를 내야겠습니다. 생각을 앞세워 말하려고 하면 말이 막히고 힘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생각도 없는 폼에서 무심해서 저절로 말이 터져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말을 다스려야 하는 주인의 역할을 다하는 삶입니다. 시 자기의 걸음걸이 돌아봄. 걸음을 걸을 때 돌아봄 해보면 걸음을 걷는 자기라고 하는 한 생각이 걸음걸이를 주도하거나 어떤 한 생각에 사로잡혀 발걸음을 옮기게 되면 몸에 힘이 들어가고 경직되어서 발걸음이 무거워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걸어다닐 때마다 우리는 나라고 하는 자의식 에고를 비워야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한 생각이라도 마음이 사로잡히지 않도록 생각을 비운 가운데 오직 좌우 양다리와 양팔이 교차하며 걷는 걸음걸이를 오직 놓치지 않고 돌아봄하면서 걸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천지가 운행되듯이 자연스럽고 유유하게 저절로 발걸음이 옮겨져서 몸과 마음이 상쾌해지고 주변의 풍경도 시야에 잘 들어옵니다. 이렇게 건너라면 발이 땅에 디뎌지는 순간의 감각도 명료해지고 보조적으로 흔드는 팔의 율동을 비롯하여 전체적인 몸의 신경 계통이나 감이 살아나 결국 의식 수준의 향상이 됩니다. 사람이 직립하여 머리를 하늘로 향하고 양팔을 흔들면서 발걸음을 옮겨가는 모습을 돌아봄하면서 걷는다는 것은 바로 천지인 그 자체인 것입니다. 운동 중에 걷는 운동이 최고이고 걷는 운동은 돌아봄하며 걷는 운동이 최선입니다. 이렇게 걸으면 지루하지 않고 힘이 들지 않고 즐거워집니다. 처음 돌아봄하면서 걷게 되면 느리게 걷게 되지만 숙달이 되면 힘차고 빠르게 걸어도 돌아봄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에 오직 최선을 다하면서 걸을 뿐인데 어느 틈에 순식간에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이것이 걸음걸이를 통한 감 살리기이며 의식 수준 향상을 위한 수련법입니다. 이것이 주인이 몸을 타고 부리는 모습입니다. 자기의 얼굴 표정 돌아봄. 날씨도 화창한 날이 있고 흐린 날이 있듯이 우리의 마음도 밝은 때가 있고 어두운 때가 있어서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표정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얼굴 표정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고 상대방의 마음이 밝고 맑으면 안심이 되지만 어둡고 괴로우면 우리도 불편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의 얼굴 표정을 마음의 눈으로 돌아보며 자기의 표정이 어떠한지 부단히 알아차려 상대와 경우에 따라 자연스럽고 알맞는 표정을 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실다운 몸의 주인 노릇을 하려면 얼굴의 표정까지도 알아차릴 수 있는 데까지 수련을 하여야 합니다. 얼굴의 표정 알아차리기는 몸 돌아봄의 최종 단계라고 할 정도로 쉽지 않습니다. 배우가 하는 연기는 시나리오 각본에 따라 하는 것이지만 실생활 무대에서의 연기는 시나리오 각본이 없이 하는 즉석 연기입니다. 절도에 맞는 표정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의 표정을 알아차림이 있어야 하고 좋고 나쁨을 초월한 무심의 경지가 확립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보고하는 그 자체입니다. 그 자체는 이미 좋고 나쁨을 초월한 것입니다. 무심으로 대하노라면 절도에 맞는 표정이 저절로 나타납니다. 일일이 얼굴의 표정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불고 물결이 치듯 저절로 행해지고 지나가고 나면 자취가 없어 무표정의 표정인 본래면목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얼굴 표정 돌아봄을 통해 희노애락이 봉공한 자기의 본 모습을 찾아야 합니다. 평소에 어떤 표정을 가장 많이 짓느냐에 따라 얼굴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타고난 얼굴의 윤곽은 바꿀 수가 없지만 얼굴의 분위기는 자기가 만듭니다. 그러므로 자기 얼굴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식사 중 돌아봄, 하루 3차례 식사하는 시간 중에도 돌아봄이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좌우의 두뇌를 관통시켜 합일시키기 위해서는 잠시라도 좌뇌에서 출력되는 생각을 돌아봄이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돌아봄이 중단되면 무의식적이고 습관적인 식생활 패턴이 되풀이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차려놓은 밥과 반찬을 봅니다. 차려진 음식은 물론 담고 있는 그릇의 색깔과 모양을 동영상 촬영을 하듯 한번 찍어보십시오. 카메라는 선입관이나 고정관념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두뇌는 음식에 대하여 맛있는 것과 맛없는 것, 좋아하는 음식과 좋아하지 않는 음식 등으로 나누어 두고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에 살아놓은 음식 전부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만 보고 좋아하지 않는 음식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이나 기억에 의존하여 음식을 가려 먹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자뇌본위의 식사법이지요. 우리는 우뇌본위의 식사법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우뇌본위의 식사법이란 식사에 대한 호불호나 고정관념, 습성 등을 돌아보며 그 모든 것을 비운 다음 즉석에서 놓인 음식을 바로 보고 바로 먹는 식사법입니다. 그렇게 하다면 먼저 허리를 펴고 바르게 앉아 눈앞에 놓인 음식물의 모양과 색깔을 일목요연하게 한번 돌아보고 감상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수저를 들고 손이 가는 대로 음식을 먹습니다. 순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 머리로 선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맛있는 것만을 골라 먹는 버르장머리가 자연스럽게 고쳐집니다. 놓인 음식을 골고루 맛보고 편식을 하지 않게 되고 음식에 까다로운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음식에 까다로운 사람이 성격도 완고하고 까다롭습니다. 천지조화로 만들어진 음식이고 또한 내 밥상에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노고를 생각합니다. 나 하나 사람 만들려고 천지와 인간이 함께 공을 들이고 만물이 살선상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며 식사를 합니다. 돌아봄을 통하여 음식을 씹으면서 맛과 열기와 냉기를 음미합니다. 윗니, 아랫니, 왼쪽 니, 바른쪽 니가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협력하는지 하나하나 씹는 동작을 의식합니다. 이렇게 식사를 하면 몸과 마음의 분열이 사라집니다. 식사하면서 다른 생각에 빠지거나 다른 장소로 마음이 가지 않게 됩니다. 그리하여 음식과 나의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고 만남의 환희가 발바닥에서부터 물 한 개가 피어오르듯 전신으로 포저감을 느끼게 됩니다.
F. 일하는 중 돌아봄. 일을 한다는 것은 무심, 봄이 주체가 되어 몸, 수족, 마음, 생각, 느낌, 감정을 하나로 만들어 부리고 사용함을 말합니다. 일을 한다는 것은 무심, 봄이 주체가 되어 몸, 수족과 마음, 생각, 느낌, 감정을 하나로 만들어 부리고 사용함을 말합니다. 그러나 무심으로 살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 한 생각, 에고, 마음이 몸의 주인 노릇을하기에 앞생각과 뒷생각, 지금 생각과 나중 생각이라고 하는 마음의 분열이 일어나 일이 즐겁지 못하고 괴롭습니다. 상반된 두 개의 생각의 틈리고 틈바구니에서 몸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혼란스럽고 불안한 가운데 무리수를 두게 되고 지치고 실증이 납니다. 그래서 일하는 중 괴로움을 모면하기 위하여 일에 묻히고 일에 빠져서 삽니다. 심지어는 일 공부에 빠지는 것이 일의 핵심으로 착각합니다. 그리하여 얼이 빠지고 정신이 나가 몸과 마음을 돌아보는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자기 자신 본심 무심을 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음 생각 좌뇌 마음은 몸의 주인이 아니므로 몸을 부리고 다스리지 못합니다. 몸을 돌아보마는 것이 몸의 주인입니다. 그것이 정신 차림입니다. 일에 빠져서 지내게 되면 그 당시에는 모르지만 일이 끝나고 나면 다시금 허전하고 외롭고 심심해집니다. 우리는 허전하고 외롭고 심심해서 일을 하고 일에 빠집니다. 일에 중독되어 삽니다. 일에 중독된 사람이 일을 못하면 괴로움을 감당 못하여 일찍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하는 중 일에 빠져 살지 않고 일하는 중에도 돌아보며 깨어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일에 중독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망가가했던 나의 몸과 마음의 주인을 되찾고 마음의 분열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일과 놀이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구분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지금 공부하고 일하는 당신은 손가락 놀림을 의식하면서 합니까?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합니까? 어쨌든 상관없습니다. 즉각 돌아보마는 순간 정신 무심이 돌아옵니다. 정신이 차려집니다. 아이고, 이제 마지막 공부를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번. 지 목욕 중 돌아봄. 목욕은 자기 몸에 낀 땀이나 때를 손을 사용하여 물로 깨끗이 씻어내는 몸 동작입니다. 때는 죽은 세포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세포를 제거해 주어야 새로운 세포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욕은 의식주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대단히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죽은 세포를 장사 지내는 행사가 바로 목욕입니다. 목욕인 것입니다. 목욕은 자기 손으로 자기 몸을 깨끗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기의 몸을 남에게 맡기는 경우는 몸이 불편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야 합니다. 상습적으로 때밀이를 남에게 시키면 자기가 자기 몸을 직접 몸으로 사랑할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되고 평소에 자주 사용하지 않던 부위의 관절이나 근육을 사용함으로 얻게 되는 운동 요가 효과도 보지 못하게 되므로 보통 손해가 아닙니다. 목욕 중 돌아봄이란 몸에 대한 손동작을 주로 의식하는 것입니다. 손동작뿐만 아니라 손동작에 따르는 피부의 감촉이나 온몸의 신경계통에 민감하게 깨어 목욕을 하여야 합니다. 얼굴에서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내 손이 약손이다 하고 온몸의 각 부위를 손으로 어루만져보고 쓰다듬으면서 주인의 사랑을 세포 하나하나에 각인시켜 보십시오.
물이 떨어지는 소리의 세계에 귀를 기울여 목욕탕 안의 물소리가 온통 자기의 안에서 선명하게 들리는지 의식해 보십시오. 아직까지 한 번도 의식하지 못했던 신비하고 경이롭고 아름다운 소리의 세계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들음만이 있지 듣는 자기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목욕 중 손놀림이 자기의 의식의 스크린에 잡히고 동시에 물소리가 자기 안에서 들리면 목욕 중 돌아봄이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목욕 중 돌아봄의 수행을 통해 우리는 감각을 일깨우고 의식의 수준을 높여 깨달음 합의의 길에 한 발짝 다가갑니다. H. 시청각 중 돌아봄. 텔레비전 시청이나 컴퓨터 검색, 영화 감상 등을 통한 시청각은 우리의 생활에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화면이나 모니터 스크린의 세계에 빠져 삽니다. 대상에 빠지면 정신이 나간 것입니다.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고 비워놓은 집은 쉽게 허물어집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잠시라도 정신이 나가면 몸과 마음에 이상이 옵니다. 마음에는 외로움, 두려움, 그리움, 서러움이 생기고 몸은 괴로워집니다. 정신이 나가고 얼이 빠지면 얼간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상에 빠져야 시청이 잘되고 감상을 잘하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천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 자기의 몸입니다. 몸은 자기를 돌보아줄 주인 어른이 잠시라도 없어서는 안 되는 어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라도 몸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몸을 떠나지 않은 채 화면을 보고 모니터를 보고 스크린을 보아야 합니다. 몸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대상을 보고 들으면서 동시에 자기의 머리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나 가슴에서 일어나는 감정이나 몸에서 일어나는 느낌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과 마음의 고통을 싫어하므로 잠시라도 몸과 마음으로부터 빠져나가 고통을 모면하려고 합니다. 잠시라도 몸과 마음을 돌보지 않으면 주인이 아닙니다. 엄마는 아기의 고통, 울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청각 중에도 돌아봄을 하는 생활로 전환하여야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부리는 의젓한 주인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시청각 중 감상을 하거나 시청각 중 감상을 하거나 감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허용할 때 내면의 몸을 놓치지 않고 뚜렷하게 보고 의식하라는 것입니다. 희노애락 그 와중에도 거기에 돌아봄 각성이 있으면 희노애락에 끌리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바람이 불고 물결이 쳐도 속 깊은 곳에서는 아무런 흔적 자체가 없습니다. 보되 본 바가 없고 듣되 들은 바가 없이 시청을 하면 시청각 중 돌아봄이 성공한 것입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던 것이 가능한 현실이 될 때 차원이 변경된 것이고 의식 수준의 진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드라마요 동영상입니다. 삶에서는 무대와 관객의 분리가 없습니다. 삶에는 제작, 감독, 배우, 관객이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청각 중 주객의 분리가 없도록 항상 돌아봄하여야 합니다. 2. 마음 돌아봄 몽중일여 시간적인 합을. 이 마음 돌아봄 몽중일여 시간적인 합은 몸 돌아봄을 통해 느낌이 살아나야 다음 단계로 두뇌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가슴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파장 등 마음 돌아봄 수련이 가능합니다. 가 생각의 돌아봄, A 과거심 돌아봄. 자기의 언행에 대한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면 우리는 반드시 거기에 대하여 한 생각, 판단, 평가, 심판을 냅니다. 한 생각이란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양다택일의 이분법적인 사고 패턴입니다. 생각은 과거의 행적 기억에 대하여 시비선악을 가리고 어떤 결론을 지으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후회와 반성으로 가볍게 끝날 때도 있지만
준엄한 판결을 내리고 혹독한 형벌, 근심, 걱정, 불안, 공포를 가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기가 저하되고 속이 상하여 외롭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그리하여 컨디션이 나빠지고 일의 흥미를 잃어 자기의 맡은 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과거심 돌아봄을 통해 자기에게 죄를 주고 형벌을 가하는 것이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과거심, 기억에 대하여 현재심, 에고, 아상, 소와 현재심이 한 생각, 조건, 반응과 조건 반사를 일으키는 것을 깨닫습니다. 현재심이란 교육과 훈련에 의해 형성된 전통적인 관습, 윤리도덕, 종교적, 율법, 이데올로기 등으로 고정관념화되고 선입관이 되어 하나의 기준이 되고 율법이 되고 장식화되어 자기의 신념체계, 의식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형성된 현재심으로 말미암아 과거심, 미래심으로 자기를 시간적으로 분열시키고 피부를 경계선으로 삼아 안의 자기와 밖의 자기로 자기를 공간적으로 분열시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한 생각, 아상, 아집, 에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기억에 대하여 바라는 한 생각, 판단, 평가, 심판을 돌아봄하는 수행을 일상생활 가운데 끊임없이 함으로써 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고 번뇌와 망상과 번뇌를 미연에 방지하는 지혜인이 되어 자기를 자학하고 가야 하는 어리석은 중생심을 점차적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과거심 돌아봄 수행을 하다가 보면 한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을 돌아봄하지 못하고 놓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여기에서 또 놓쳤다라고 하는 후회와 자학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한 자학 역시 한 생각을 일으킴이라는 사실을 돌아봄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놓쳤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 바로 돌아봄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심 돌아봄의 수행을 하면 쓸데없는 생각이 줄어 산란한 마음이 고요해지고 텅 비워져서 시야가 넓어지고 귀가 밝아지고 감각이 열려 마음이 안정되어 사물을 명료하게 파악하게 됩니다. 과거심 돌아봄의 수행을 통해 우리는 쓸데없는 공상을 줄이고 필요한 생각을 제때에 구사하게 됨으로써 전반적인 의식 수준을 향상시켜 갑니다. 미래심 돌아봄, 미래심이란 현재심에고 아상이 과거심, 기억을 인식하는 순간 한 생각이 일어나 미래심, 기대, 미래심이 됩니다. 과거의 기억에 대하여 현재심이 판단, 평가, 심판을 하는 순간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 불안, 공포심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러한 미래심을 돌아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서 살고 있는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를 알아야 자기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과거심이란 지나가버린 과거의 그림자입니다. 과거가 현재심에 나타난 것은 무언가 미조감을 풀려고 나타난 것입니다. 미조감을 풀어주려면 즉시 돌아보아 주어야 합니다. 외면하거나 한눈을 팔아서는 안됩니다. 돌아본다는 것은 관심을 기울이고 받아주고 보듬어 줌입니다. 그렇게 하면 미래심으로 바뀌지 않게 됩니다. 미래심을 돌아봄하면 미래심이 생겨나지 않거나 생기더라도 빠져나온 가운데 바라볼 수 있어서 흔들리거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과거심을 돌아봄하지 못하여 이미 미래심으로 바뀌었더라도 그 미래심을 돌아봄하여야 합니다. 돌아봄하지 못하면 환상과 거짓세계에 빠져 근심, 걱정, 불안, 공포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무진장의 근심, 걱정, 불안, 공포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보면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자기의 점괘는 하나도 맞지 않았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우리 눈앞에 뜬 미래심은 진짜가 아니고 거짓이고 환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언제나 미래심을 일으키고 그러한 환상을 사실로 착각하고 놀라고 고통을 받는 일을 되풀이합니다. 온 세상이 이러한 미래심, 중생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심을 돌아보마는 수행을 통하여 한 생각에 끌리지 않고 속지 않고 놀래지 않아서 안정된 가운데, 무심한 가운데 한 생각을 바라여 미래를 설계하고 재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래심 돌아봄 수행을 통해 우리는 근심, 걱정, 불안, 공포로부터 벗어나 겁없이 당당하게 활기차게 신나게 안락한 삶을 누립니다. 사람된 보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미래심 돌아봄 수행을 통해 우리는 환상을 환상인 줄 알고 그 환상이라도 어디까지나 자기가 낳은 자식처럼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사랑으로 보아주고 보듬어 줌으로써 미래심이 제도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량무수하게 다가오는 한 생각, 미래심을 제도한 실적에 따라 그만큼 의식 수준이 향상됩니다. 우리는 미래심 돌아봄 수행을 통해 우리를 놀라게 하고 무섭게 만드는 귀신, 미래심이라도 우리를 숙성시키고 완성시키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현재심 돌아봄. 현재심이란 보는 나, 듣는 나, 말하는 나, 행동하는 나, 느끼는 나, 생각하는 나가 은연중 별도로 있다고 여기는 아상에서 반로되는 한 생각입니다. 아상, 소와 아상은 남의 허물은 잘 보지만 자기의 허물은 보지 못합니다. 남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지만 자기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에고는 제 잘난 맛에 삽니다. 아무리 세련된 에고라도 정도의 차이가 있지 마찬가지입니다. 에고는 자기 스스로에 대하여 좋은 이미지만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는 양심적이고 올바르고 깨끗하고 착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문제지 자기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남들이 자기가 설정해 놓은 이미지를 부정하게 되면 자존심이 상하고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화가 납니다. 여기에서 대립갈등, 투쟁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화나는 순간을 돌아보면 화가 자기 파괴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스스로 알기만 하면 화를 내라고 해도 내지 않게 됩니다. 마음에 있어 화는 몸에 있어 암과 같은 존재입니다. 남이 자기보다 나아 보이면 배 아파합니다. 그것이 시기, 질투, 심입니다. 시기, 질투, 부러움이 해소되지 않고 계속 쌓이면 자존심이 열등감이 됩니다. 예고는 유한한 몸을 자기로 삼음으로 시간이 지나간다는 것은 자기가 소멸된다는 불안한 마음이 들므로 일이나 놀이에 빠져 시간과 경과를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쾌락을 추구함으로써 자신의 비참함을 일시적으로 모면하려고 합니다. 눈 감고 아웅하는 꼴입니다. 그리하여 심심하다는 한 생각을 일으켜 놀이나 일에 빠짐으로써 잠시라도 불안한 현재심을 잊으려고 합니다. 어디엔가 무엇인가에 빠져드는 것을 즐기는 것으로 산매라고 착각합니다. 거기에는 빠져드는 순간과 빠져나오는 순간이라고 하는 생사윤회가 있습니다. 놀이나 일에 한동안 빠졌다가 나오는 순간 허무감이 다시금 엄습합니다. 잠시 동안의 망각을 지나면 더욱더 허전하기만 합니다. 우리는 결코 이 허무함이 무엇인가를 결코 돌아봄하지 않습니다. 예고는 이 허무함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심심하다는 한 생각을 내고 허전함을 메우기 위해 오락에 빠지고 욕심을 부리고 재생명리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심의 돌아봄을 통해 외로움, 그리움, 허전함, 근심, 걱정, 불안, 공포, 시기, 질투, 후회, 수치심, 자만심 등 부정적인 한 생각을 발견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을 돌아봄하는 생활로 전환하면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꾸만 줄어들면서 현재심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뀝니다. 불신이 신뢰로, 비관이 낙관으로, 오해가 이해로, 미움이 사랑으로 정치적으로 바뀝니다. 여기에서 의식 수준이 향상됩니다.
그리하여 부정과 긍정의 두 갈래 마음이 모아져 하나가 되기에 이르면 그 하나인 현재심마저 사라집니다. 현재심이 사라지면 과거심, 미래심도 사라집니다. 시간의 분열이 사라집니다. 시작과 끝이 없는 무심이 자리 잡습니다. 소화가 사라진 자리에 대야가 나타납니다. 인면개발 시리즈 제6권 (6권이지) 인간개발 시리즈 제6권 태양의 탄생 범나라. 태양이 진짜 탄생한 건가? 인간개발 시리즈 제6권 태양의 탄생 범나라. 이렇게 하면 그따 숫자 단어 내야지. 첫 번째. 예.